So burst bright, the vibrance, your warmth and your brightness, and so sing your freedom as a grace not from God, and I will continue.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랜만에 롤렉스 모델은 서브마리너 14060M입니다. 5자리 레퍼런스를 가진 마지막 논데이트 서브마리너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구형이 되어버린 시계는 그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가 그래요. 시계는 특히나 감가상각이 크고 빠릅니다. 그런데 롤렉스만은 예외예요. 10년 전의 모델이든 20년 전의 모델이든 50년 전의 모델이든 가치가 유지되거나 훨씬 더 값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렉스보다 더 높은 리테일을 가진 하이엔드 브랜드조차 롤렉스의 가격 방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방면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이번 리뷰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1953년 서브마리너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바리에이션을 거쳤습니다. 6204, 6205, 6200, 6536, 6538, 5510, 5508, 5512, 5513, 1680, 16800, 168000, 14060M, 16610, 116610, 126610. 한 가지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서브마리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200만은 조금 독특하네요. 서브마리너라는 시계의 헤리티지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그대로예요. 헤리티지라는 게 미련해 보일 정도의 고집과 집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가 이렇게 못합니다. 이미 기업화되면서 매출에 기업의 방향성이 결정되기도 하고 인기가 없으면 빠르게 단종시키거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변경돼요. 하지만 이 불변의 디자인이 롤렉스의 서브마리너가 만인의 사랑을 받는 역사의 일부가 된 이유가 아닐까요? 물론 롤렉스가 가진 강대한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 능력은 별도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이얼은 화이트 골드 시간 인덱스가 마치 공중에 둥둥 떠있는 듯한 아주 딥한 글로시 블랙 다이얼입니다. 현행과 다르게 시간 인덱스와 핸즈의 크기는 되게 작습니다. 워낙 작다 보니까 빛을 다채롭게 해석하는 핸즈의 둥근 곡률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고 인덱스를 감싸고 있는 화이트 골드 역시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글래스. 롤렉스가 언제부터 프로페셔널 모델의 글래스에 내부 무반사 코팅을 넣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행의 롤렉스 프로페셔널 모델과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글래스의 투과율이 흐려요. 다이얼의 딥한 글로시 다이얼은 그것을 육안으로 직접 마주쳤을 때 그 매력을 드러내는데 투과율이 낮은 글래스 때문에 그 매력을 온전히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빛을 커팅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 속에서는 대부분 뿌옇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글래스와 다이얼 사이에는 롤렉스의 엠블럼이 인그레이빙된 챕터링이 존재하는데 어떤 브랜드에서 이것을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그레이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시계의 두께감과 밸런스를 한 번에 잡아줘요. 베젤은 다이버워치라면 필수적인 120클릭의 단방향 베젤입니다. 최고네요. 다른 어떤 다이버워치도 이것과 비빌만한 베젤 클릭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조금 다른 방면으로 훌륭했던 베젤은 그랜드 세이코 GMT 하이비트 정도가 생각나네요. 대부분의 다이버워치가 갖고 있는 단방향 베젤은 사실 블랑팡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허가 풀리자마자 바로 서브마리너에 적용되었어요. 구독자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실사용해온 툴워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에 프린팅되어 있는 다이빙을 위한 숫자는 굉장히 깔끔하게 남아있습니다. 단순하게 알루미늄 위에 인쇄된 것이 아니라 양극 산화 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양극 산화란 금속 시편을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전기화학 공정입니다. 14060M을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는 더 이상 롤렉스에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롤렉스의 구형 모델들이 사랑받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롤렉스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 과거의 모델을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과거의 것보다 더 나은 밸런스, 더 나은 디자인, 더 나은 소재, 더 나은 무브먼트, 구형과 신형 사이의 상하 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롤렉스는 헤리티지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존재처럼 대우해줘요. 구형에게는 구형만의 메리트를 남겨주면서 신형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구형만의 무언가가 보이게 됩니다. 그 메리트가 이렇게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인덱스 혹은 핸즈의 비율, 러그의 비율이나 두께, 러그 홀의 유무, 폰트의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롤렉스 애호가들의 끼워 맞추기일지도 모르겠지만요. 40mm의 사이즈, 12.7mm의 두께, 47.2mm의 러그 투 러그, 20mm의 러그, 30바,
300m 방수를 가졌습니다. 착용감은 신형 서브마리너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더 작고 더 얇고 더 가볍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섹시한 얇은 러그는 시계의 몸집을 한 단계 낮춥니다. 하지만 좋은 착용감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보이는데요. 케이스백이 시계의 두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12.7mm의 얇은 다이버워치지만 글래스와 다이얼 사이의 공간을 극도로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시계의 두께를 미드케이스와 케이스백이 반반 나눠 가져갑니다. 거기다 미드케이스의 디자인적인 쉐입이 거진 플랫하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감되는 러그 투 러그가 생각보다 깁니다. 47.2mm는 케이스의 러그 투 러그고 이렇게 브레이슬릿의 두 번째 링크가 실제 러그의 길이를 연장시키기 때문에 체감되는 러그 투 러그는 50mm가 맞습니다. 러그의 브러싱 마감 방식은 현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깊고 거친 느낌의 마감 방식으로 부드럽고 고운 현행의 마감에 비해서는 더 터프하게 느껴집니다. 러그의 옆면에는 러그 홀이 뚫려 있는데 이 러그 홀은 2000년대부터 롤렉스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14060M에는 러그 홀이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단단히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롤렉스의 철학과도 엇물려 있는데요. 무브먼트의 마감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롤렉스는 이 훌륭한 무브먼트를 결코 보여주지 않아요. 무심한 듯 단단하게 감춰버립니다. 하이엔드에서나 볼 법한 눈을 감동시키는 기요시에 수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컴플리케이션, 내부를 볼 수 있는 사파이어 케이스백은 롤렉스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안에는 명기 무브먼트로 평가받는 칼리버 3135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작 6mm의 두께를 가진 이 무브먼트는 오직 신뢰성과 정확성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현대 기계공학의 정수입니다. 감히 현존하는 최고의 논데이트 무브먼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름이 3cm가 채 안 되는 이 손톱만큼 작은 무브먼트에는 이렇게나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1953년 처음 서브마리너가 출시된 이래 모든 롤렉스 서브마리너에는 아이코닉한 3연줄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롤렉스의 헤리티지가 된 브레이슬릿입니다. 두 세대 이전의 브레이슬릿이지만 현대의 럭셔리 워치메이커 중에서도 이 정도의 퀄리티의 브레이슬릿을 만드는 곳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현행 스피드마스터 문워치의 브레이슬릿보다 더 좋은 퀄리티입니다. 버클은 구형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옛 것이지만 완성도 측면에서는 훌륭합니다. 비록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부품 간의 흔들림은 크지 않고 분명 어설픈 구조를 갖고 있지만 스틸의 단단한 퀄리티로 그것을 커버해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롤렉스 빈티지가 가치 있는 마지막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롤렉스의 워치메이킹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워치메이킹 수준이라는 게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이엔드 브랜드들과 독립 브랜드들의 컴플리케이션과 비교해서 보자면 되게 쉽고 간단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시계를 만져봤을 때 또 손목에 올려보면서 오랜 시간 함께 했을 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계는 극히 소수입니다. 디자인을 잘 뽑는 브랜드 많아요. 헤리티지가 깊은 브랜드 많고요. 무브먼트를 화려하게 마감하는 브랜드도 있고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뽑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기본 이상을 지키면서 완성도 있는 잘 만듦을 보여주는 워치메이커는 롤렉스를 제외하면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사소하면서 애호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황들, 무브먼트가 멈춘다던가 초침이 튄다던가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부족하다던가 퀄리티 컨트롤이 엉망이라던가 서비스 센터의 대응이 무례하다던가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롤렉스에서는 되게 드문 편입니다. 롤렉스는 애호가가 가장 많은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반대급부로 안티 역시 가장 많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조차 롤렉스가 시계를 잘 만든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반세기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서브마리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14060M은 그 장대한 역사의 한 세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더 라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so sing your freedom as a grace not from God, and I will continue to see in true color as the dark.